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나만의 투자 제약 조건이 뭔지 아는 겁니다. 오늘 이걸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도 오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 전설적인 투자자 방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에는요,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을 막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한계, 바로 이 제약 조건을 이해하는 게 모든 투자의 진짜 출발점인 거죠. 오늘은 이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투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먼저, 왜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결정하는 핵심 제약 조건 3가지를 차례대로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탈 수 없을까요? 그건 말이죠. 모든 투자자는 각자 다른 바다 위에 떠 있고 또 자기만의 항해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도가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 제약 조건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투자 계획이라는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벽돌 없이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유동성, 투자 기간, 세금 같은 것들이 바로 그 핵심 벽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그룹은 바로 시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돈을 묻어둘 수 있는지, 이 2가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유동성, 간단히 말하면 현금화 속도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고 제값을 받으면서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동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쵸? 당장 써야 할지도 모르는 비상자금이나 곧 내야 할 주택계약금 같은 건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 20년 뒤에 났을 은퇴연금이나 자녀 학자금은 유동성이 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투자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묻어둘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게 마치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찾아오는 가뭄이나 태풍 같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거뜬히 견뎌내고 결국에는 큰 나무로 성장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 1년에서 3년 안에 집을 사야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할 거고요. 20년 이상 남은 은퇴를 준비한다면 훨씬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곧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에서 딱 정해진 게임의 룰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법적인 규제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이죠. 특히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요, 따라야 할 규칙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 사람들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으로 이 이상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런 전문 용어들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신의 성실 의무는 의사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관리인은 고객의 돈을 자기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약속이고요.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기관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신중하게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규칙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그리고 세금. 이건 아마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10% 수익을 냈다고요? 천만에요. 세금을 떼고 나면 내 손에 실제로 쥐는 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숨은 비용이니까요.
연금기금이나 자선재단 같은 비과세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어서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같은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약 조건입니다. 이건 가장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투자자 각자의 가치관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고유한 욕구입니다. 이 제약 조건은 숫자로 계산하거나 법어로 정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나만 아는 특별한 재정 상황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화석연료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특정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주류나 도박 관련 산업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기금처럼 매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고유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모두 모아볼 시간입니다. 유동성, 투자기간, 세금, 그리고 고유한 욕구라는 이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춰져서 각기 다른 투자자의 완성된 그림, 그러니까 투자 청사진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거요. 개인, 연금기금, 보험회사는 이 제약 조건들 때문에 얼마나 다른 투자 정약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우리 같은 개인은 처한 상황이 정말 제각각이라 모든 조건이 다양함으로 표시되죠. 반면에 아주 먼 미래를 보는 연금기금은 유동성 걱정 없이 길게 투자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 고객에게 돈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보험회사는 당장 줄 현금을 많이 확보해둬야만 하죠.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이 다르니까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설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그에게는 최적의 답일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최적의 답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제약 조건을 직접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따라하는 투자가 아닌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지도를 그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돈이 언제 필요한가?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가?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